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해지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잠깐만요. 그 순간 평생의 자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90년대 확정금리 10% 연금보험이나 2007년 이전 암보험, 2009년 이전 실비특약 이런 상품들은요. 지금은 절대 다시 가질 수 없는 전설 같은 보험이거든요. 보험사에서 혹시 해지 권유 전화 받아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를 딱 공개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 전문가 분석 자료인데요. 와, 제목부터 뭔가 확 와닿죠? 오늘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정말 귀한 보물보험들.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보험들이고 또 왜 이걸 해지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관리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입자분들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죠. 오늘 이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료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입니다. 목차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5가지 핵심 보험, 1990년대 확정연금보험부터 시작해서요.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 의료비 특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비 특약 순서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확인 방법 같은 것도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1990년대 확정연금보험. 여기에 확정고금리 6%에서 10%. 이 문구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요. 와, 요즘 금리 생각하면 정말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래 1990년대 후반에서 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중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판매됐던 아주 특별한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6%에서 많게는 10%에 달하는 금리를 확정해서 지급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가입하면 만기까지 그 금리가 쭉 보장되는 거죠. 와, 확정금리. 게다가 자료 보니까 연복리 적용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네요. 이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이 그냥 눈덩이처럼 막 커지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특히 그 연복리 효과라는 게 장기 투자에서는 정말 그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특히 이제 은퇴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이 복리 효과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만한 상품을 지금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해지 유도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보험사가 계속 유지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약속했던 고금리를 계속 지급해야 하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죠. 이른바 역마진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전환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조언처럼요. 이런 상품은 정말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은퇴 자산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는 못 들어 이런 거. 이야, 6%에서 10% 확정금리에다가 연복리라니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 정말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보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 시기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판매된 건강보험인데요. 이 상품은 또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 시기 건강보험의 핵심 가치는요. 자료에서도 딱 강조하듯이 반복 보장 기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관절 수술이나 요실금 수술 또는 어떤 특정 고혈압 관련 수술 같은 이렇게 명시된 수술에 대해서 고액의 수술비를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한 수술을 여러 번 받아도 그 횟수만큼 매번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요즘 상품들은 보통 그 동일 질병 반복 수술에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술비 특약들은 동일 질병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하거나 아니면 연간 횟수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시기 상품들은 그런 제한 없이
반복 보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성질환 같은 걸로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가입자에게는 정말 너무 유리했던 거죠. 와,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보험사로서는 이거 손해율 관리가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파격적인 조건의 상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가입하신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특히 그 수술비 보장 내역을 좀 상세히 살펴보시고 섣불리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현재 상품으로는 절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를 지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 이전 암보험입니다. 이것도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핵심은 갑상선암 보장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2007년 4월 이전에 판매됐던 암보험 상품들은요. 대부분 갑상선암을 일반암하고 그냥 똑같이 취급했어요. 즉, 일반암 진단금 가입 금액의 100%를 갑상선암 진단 시에도 그대로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자료에 그림 비교가 있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2007년 4월 이전에는 일반암 가입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도 똑같이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군요. 와, 심지어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100% 보장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07년 4월 이후 특히 이제 최근 상품들은요. 갑상선암을 대부분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일반암 가입 금액의 한 10%에서 20% 수준, 그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똑같이 일반암 5천만 원을 가입했더라도 현재 상품으로는 갑상선암 진단 시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거죠. 보장 한도도 훨씬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료 하단에 보니까 한국 암 발생률에서 갑상선암이 최상위권이고 특히 여성 발생률은 1위라고 나와 있네요. 아니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암인데 과거 보험은 일반암 수준으로 보장해줬다니 이 점 때문에 2007년 이전 암보험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갑상선암이 비교적 예후가 좋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치료 비용이나 또 회복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질병이거든요. 따라서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갑상선암 보장 조건을 확인하시고 절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9년 이전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 와, 이건 자료에서 전설의 특약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네, 이게 정말 여러 면에서요. 현재 우리가 아는 실손의료보험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입원하고 통원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장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내가 쓴 병원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 보장이요? 와, 그리고 여기 비급여 항목 보장 이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 한방 치료나 치과 치료 같은 경우 지금 실손에서는 보장 범위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폭넓게 보장했다는 거군요. 네, 그 점이 정말 매우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상해로 인한 한방병원의 비급여 치료, 예를 들면 첩약이나 약침 같은 거요. 아니면 치과 치료비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실손보험에서는 사실 보장받기 어려운 영역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기부담금 없음입니다. 맞아요. 요즘 실손은 급여든 비급여든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실제 쓴 병원비 전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운데 이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이 물론 한도 내겠지만 100% 보장이 가능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은 중복 보장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어요. 혹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실제로 지출한 총 의료비의 50%를 이 특약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도 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었다고요? 이야, 정말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이네요, 진짜. 여기에 목발이나 의족 같은 보조기구 구입비, 상급 병실료 차액까지 보장되었다니 정말 보장 범위가 엄청 넓었군요. 그렇습니다. 보장 범위만 놓고 보면요. 이건 현존하는 어떤 시험보다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긴 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한다는 기간 제한은 있어요.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장점들이 워낙 뛰어나죠. 이게 2009년 7월 30일부로 판매가 중단되었으니까요. 혹시 보험증권에 일반상의 의료비라는 문구가 딱 적혀 있다면 정말 귀한 특약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네, 정말 전설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네요. 자, 이어서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2006년 이전에 판매된 1종에서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현재는 1에서 5종, 1에서 7종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었는데 과거 1, 2, 3종 특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하는 수술의 범위고요. 다른 하나는 동일한 수술을 어떤 종으로 분류하는지 그 기준입니다. 과거 1, 2, 3종 수술비 특약이 현재의 그 세분화된 특약보다 오히려 보장 범위가 더 넓거나 아니면 같은 수술이라도 더 높은 종으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 등급 상향 분류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군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자료에 나온 장피임 수술, 예를 들어 난관 결찰술 같은 사례를 보면요. 현재 약관에서는 보통 1종 수술로 분류가 돼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금, 예시로 3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과거 1, 2, 3종 특약에서는 이걸 2종 수술로 분류해서 더 높은 보험금,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 역시 마찬가지예요. 치조골 이식 수술이요. 그건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수술인데 현재 약관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1, 2, 3종 특약에서는 이걸 2종 수술로 봐서 1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다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당시 보장 금액 자체도 1종 40만 원, 2종 100만 원, 3종 200만 원 수준이면 그 당시 물가 대비해서는 꽤 괜찮은 수준이었죠. 그렇군요. 하지만 3종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면 요즘에 좀 중대한 수술 비용을 생각하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과거 1, 2, 3종 수술비 특약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고액 수술에 대한 보장 한도가 현재 기준으로는 좀 낮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특약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절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면서 부족한 그 고액 수술 보장은 현재 판매되는 1, 2N종 수술비 특약이나 아니면 특정 질병 수술비 특약 같은 걸로 보완하는 전략.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과거 상품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현재 상품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어쩌면 정말 숨겨진 보물 같은 보험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증권을 다 뒤져봐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듯이요. 카카오톡 앱의 그 자산 탭이나 토스 앱의 내 금융, 또 네이버 앱의 이 안에 있는 내 자산 메뉴 같은 이런 핀테크 앱을 통해서 가입된 보험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내 금융 자산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에서 보험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군요. 편리하네요. 각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도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내 보험 찾아줌이란 사이트로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가 같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데요. 가입 내역 조회는 물론이고 혹시 내가 모르고 청구하지 않은 그 숨은 보험금이나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내 보험 찾아줌, 이거 꼭 한번 이용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자료 하단의 체크 포인트도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는 선에서 유리한 조건의 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또 보험은 저축이 아닌 위험 대비용이라는 점. 네, 이 두 가지 모두 보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살펴본 보험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요. 당장 보험료 납입 자체가 내 생계에 부담이 될 정도라면 유지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런 좋은 조건의 보험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보험의 본질은 결국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지 수익을 내는 재테크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설명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해지하면 안 될 그런 보물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요. 지금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귀한 보험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90년대 고금리 확정 연금 보험부터 98년부터 03년까지의 반복 보장
건강보험, 07년 이전 갑상선암 100% 보장 암보험, 그리고 9년 이전에 그 전설적인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 마지막으로 06년 이전에 유리한 1일 3종 수술비 특약까지. 야, 정말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저희가 언급한 보험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요.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간혹 오는 보험사의 해지나 권유 이런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가입 시점하고 세부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 보험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다 좋은 보험은 아니겠지만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특징들, 확정 고금리라든지 반복 보장, 넓은 보장 범위, 자기 부담금 없는 실손 보장 같은 특징을 가진 보험이라면 정말 특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험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오래된 보물 보험과 현재의 새로운 보험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래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 둘의 장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고 또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개한 정보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이번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